갱년기 증상 굉장히 좀 다양하게 나타나잖아요. 네. 나이가 들고 갱년기가 돼서 이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 중년 이상의 여성분들은 남성분들보다 혈관 질환에 결국에는 취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들면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 중요한 게 혈관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게 다름이 아니라 저희 엄마가 이렇게 갱년기인데 갱년기에는 보통은 얼굴이 화끈거린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다른 증상도 나타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렇죠. 이 네. 갱년기 증상 굉장히 좀 다양하게 나타나잖아요. 네네. 근데 대표적인 증상이 얼굴이 화끈거리고 열도 많아지고 땀도 많아지고 뭐 이런 증상들인데, 또 하나 이제 증상이 발이 화끈거린다, 혹은 이제 다리에 뭔가 벌레 기운 느낌이나 이상 감각들이 좀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이제 이 갱년기쯤 하면 한 50대 전후쯤 되겠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나 갱년기 때문에 그런가 봐. 뭐 발 시리고 뭐 화끈거리고 뭐 이상 느낌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생길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갱년기 의미 자체가 우리가 갱년기잖아요. 네. 우리가 다시 사실 태어나는 거거든요. 다시 내 인생을 시작하는 시기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되면 우리 몸에는 다양한 변화들이 나타나요. 여성 호르몬 자체가 여성분들의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또 낳아야 되고 키워야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건강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효과들을 많이 보였었어요. 갱년기가 되면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그런 효과들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노화라고 하면 피부 노화만 생각하지만 또 하나의 노화는 혈관 노화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고 갱년기가 돼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 중년 이상의 여성분들은 남성분들보다 혈관 질환에 결국에는 취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이런 거 좀 많이 걸릴 위험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대부분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이런 질병들이 남성분들이 월등하게 발생률이 높은데, 갱년기가 지나면서 여성들이 슬금슬금 이 혈관 질환이 높아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 중요한 게 혈관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혈관의 내피세포를 또 보호해주고 동맥경화를 좀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었는데,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니까 그 기능이 떨어지면서 내피세포의 기능도 떨어지고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초 혈관성 질환들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발이 시리기도 하고 차갑기도 하고, 양말 없으면 혹은 장갑 안 끼면 야외 활동을 못 한다, 겨울이 너무 힘들어요, 뭐 혹은 설거지할 때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이유가 사실 그런 것과 연관이 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결국에는 동맥경화는 따라오는 질환이긴 하지만 갱년기 이후의 여성분들은 그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거죠. 어떤 관리를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요즘 저속 노화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거든요. 늙어도 천천히 늙어야 된다. 우리가 노화 속도를 늦추는 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평생 100년을 그냥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80세, 90세까지 사는 게 더 중요한 시대가 이제 왔거든요. 젊은 분들은 그냥 유산소 운동만 해주고 식단 조절 조금 해주면 뭐 건강하게 유지를 할 수 있죠. 근데 나이가 들면 결국에는 우리 몸에서 영양소를 흡수하는 능력도 떨어지게 되고 자연스레 신진대사가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근육도 빠져요. 그래서 노년층의 분들한테 가장 제가 강조하는 거는 단백질 섭취하시고 근력 운동 하셔라 라는 거거든요. 고령인 분들은 영양 섭취에 있어서 단백질 섭취를 게을리하시면 안 되고, 거기에 근력 운동도 하셔야 된다. 걷기 운동도 꾸준히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하체 근육이 빠지게 되면 혈관이든 전신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운동량을 좀 보여야 되고, 다리 근육을 그리고 근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그냥 가만히 누워있고 단백질 섭취하지 않은 분들은 근육이 쭉쭉쭉 빠져나가니까 혈관도 나빠지고 전체적인 전반적인 노화의 속도도 빨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단백질 섭취 신경 쓰시고 근력 운동 하시라고 말씀드리죠. 또 하나가 이제 다리 근력을 조금 많이 써주라고 말씀드리는데, 당뇨가 있거나 고령인 분들은 지금 야외 활동하시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실내에서 걷는 것도 약간 제한된다라고 하면 자전거 타시라고 좀 말씀드려요. 실내 자전거도 타서 다리를 이렇게 움직여주게 되면 다리 근력도 생기게 되고 땀도 나면서 유산소 효과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신에 약간 신진대사를 올리는데 도움이 되죠. 시작이 걷는 거니까 제가 걷는 걸 하라고 하는데, 걷는 게 크게 뭐 땀도 안 나고 숨도 안 차고 괜찮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자전거도 타시고 가볍게 달리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실 필요가 있죠. 내가 약간 숨이 차고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은 할 필요가 있다. 일주일에 매일 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최소한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은 좀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혈관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는 검사를 받거나 검사를 해보시면 좋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증상들이 미세한 변화들이 있을 경우에는 검사에도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점점점 진행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서 치료를 해줄 필요도 있죠. 혈관이 딱딱하게 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두면 그건 어차피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부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사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예방하는 방법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서 검사를 해볼 필요도 있죠. 우선은 제가 보면 이제 운동하시라고, 지금 보는 이 영상을 보는 지금 바로 일어나서 움직이라고 조금 꼭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먹는 거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들이 소화 안 된다고 계속 밥에 김치만 드세요. 왜냐면 그게 굉장히 영양 섭취에 있어서 안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야채가 좋다 그래서 야채만 드세요. 야채에다가 정말 단백질이 없는 식단을 좀 하게 되는데 젊었을 때는 그렇게만 드셔도 괜찮아요. 어느 정도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드시면 영양 섭취를 골고루 하실 필요가 있어요. 식물성 단백질도 필요하지만 적당한 동물성 단백질도 필요하니까 꼭 그런 부분들 신경 쓰셔가지고 골고루 좀 영양소 챙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